얼마 전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라남도 신안 앞에도 지하에서 땡땡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염호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죠. 덕분에 관련 주가들이 오르내릴 정도로 그 여파가 대단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얀 석유,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금속, 리튬입니다. 대체 리튬이 뭐길래,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떠들썩한지 지금 알아보시죠. 20세기가 석유의 시대라고 했다면 21세기는 이제 리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리튬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리튬이 이렇게 귀한 몸이 된 이유는 바로 배터리 때문인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이나 전기 자전거 등 이전부터 많은 와이어리스 제품들에 장착된 배터리에는 이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리튬 하게 된 건 다름 아닌 바로 전기차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양극재인데 여기에 바로 리튬이 핵심 소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리튬의 몸값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1990년대부터 리튬은 꾸준히 추출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많은 나라들의 탄소 중립 발표와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최근 2년 새 리튬의 몸값은 어마어마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은 이 리튬을 얻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리튬 역시 모든 나라에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현재 리튬의 67%는 호주와 칠레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으로 본다면 호주가 52%, 칠레가 25%, 그리고 중국이 13%를 생산하며 호주, 칠레, 중국 세 나라가 세계 리튬 생산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도 리튬을 생산하긴 하지만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와 칠레, 그리고 중국이 압도적이죠. 이렇게 과점화된 자원은 국가들의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0%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남미의 고원지대,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등 유명 관광지로 알고 있던 소금 사막들에서 높은 리튬 함유량이 발견됐는데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매장량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며 리튬계의 유전으로 불릴 정도라고요. 그런 와중 칠레와 멕시코는 리튬의 국유화를 선언했고 아르헨티나 역시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면서 기업들의 채굴권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자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던 남미의 국가들은 리튬판 오펙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석유를 생산, 수출하는 중동의 국가들처럼 리튬의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권력을 갖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죠. 한편 리튬의 매장량이 많지는 않지만 리튬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앞서 말했던 칠레에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단 2곳뿐입니다. 현지 칠레 기업인 SQM과 세계 1위의 리튬 생산 기업인 미국 회사 엘보말. 그런데 중국의 텐츠리튬이라는 회사가 2018년에 SQM의 지분 24%를 확보해 이슈가 됐는데요. 이 밖에도 중국은 일찍부터 여러 나라의 리튬 광산을 사들이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넓은 땅에도 많지 않았던 리튬을 일찌감치 돈으로 사들인 거죠. 하지만 리튬 시장에서의 중국의 무기, 이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리튬 재련 강국이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채굴한 리튬은 그 자체로 농축시켜 생산하는데 이 리튬을 2차 전지에 사용하려면 재련 과정을 거쳐 탄산리튬 또는 수산화리튬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생산비를 앞세워 이 부분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실제로 배터리 강국인 우리나라의 수산화리튬 수입 의존도는 중국 100%에 육박할 만큼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리튬 재련 강국입니다. 자원의 불균형과 지나친 자원 수입 의존은 사실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이런 우려는 작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이 발표되면서 실제화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 부품도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법이었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은 놓칠 수 없는 거대 시장이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한 것인데 배터리를 만드는 수산화리튬 전부를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죠. 중국이 아니라면 북미 또는 호주와 남미에서 얻은 탄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건 근본적으로 자원의 자유를 얻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리튬에서의 경쟁력을 얻기 위해 중국의 기업들은 물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리튬 광산과 염호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최근 미국의 거대 정유 회사인 엑손모빌이 미국 아칸소주의 리튬 광산을 인수하면서 석유의 시대에서 리튬의 시대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리튬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앞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리튬 재련의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순도 탄산리튬으로부터 리튬 2차 전지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역할을 해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리튬 원자재 자체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는 기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 리튬 솔루션입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리튬의 가치가 미리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2018년 선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인수했는데요. 당시 탐사를 통해 1350만 톤의 리튬 매장량을 확인했고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상반기에는 직접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리튬 확보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모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뉴스가 하나 발표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신안화폐도에서 리튬이 포함된 염호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남미 등의 국가에서 발견된 염호와 비교해본다면 그 농도가 높지는 않은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탐사 기술이 좀 더 발전되고 광물의 추출 기술이 발전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하얀 석유를 캐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의 미래는 아직도 무한히 확장 중입니다. 전기차의 보급은 이제 시작이고요. 자동차를 넘어 비행기, 화물선, 우주선까지 배터리 시장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 시장에 또 다른 가능성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